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초 이론을 공부하셨고 기초 개념을 좀 보셨어요. 이번 기본 강의 이론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테마별로 해서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이론에서 이제 기본 개념하고 중요한 요건, 효과 정도만 가볍게 보셨죠. 이번에는 좀 이제 테마별로 해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매번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치행위 8페이지예요. 우리 교재 8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교재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탁 말씀드리지만 교재는 여러분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교재를 계속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보시면 거기에 주요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건 효과 관련해서 학설 판례가 나옵니다. 특히 판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법적 효과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통치행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목표 통치행위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통치행위 이제 개념은 다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했지만 가볍게 같이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맨 처음 할 때 반복 학습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개설 파트에 통치행위 의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 개념이죠. 의 개념. 보시면, 자, 국가 최고 기관이죠. 국가 최고 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시력은 바로 사법심사 배제입니다. 요거 해놓으셔야죠. 사법심사 배제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때 이런 간단히 볼까요? 국가 최고 기관 하면 보시면 주로 누구예요? 주로 대통령의 행위예요. 대통령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국회도 들어가죠. 우리 국회도 들어가요. 국회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권 분립에서 자, 우리 삼보 요인이 있죠. 현행법에 인다면 우리 사국가기관 있죠. 자, 보시면 먼저 대통령, 그다음 국회. 자, 우리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이 두 기관은 정치기관이에요. 맞죠? 정치기관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비정치기관은 이거 보시면 이거 잘 나오죠. 비정치기관 누구예요? 정치기관으로서. 비정치기관 우리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우리 법원이죠. 법원이라든지 법안은 안 돼요. 헌재도 사법기관으로서 안 된다는 것이 다우스래요. 이렇게 해서 요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 자,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행정작용.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하는 보통 행정작용과는 구별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행정소송,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행정작용 어때요? 이것은 사법심사,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요 간단히 우리 개념에서 이런 걸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논의전제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논의전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통치행위를 논하기 위한 그 전제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어요. 맞죠? 네. 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 우리 헌법은 현행 헌법 우리 포함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국가의 헌법은 재판 청구권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서 이렇게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그럼 조금 더 빼서, 두 번째, 이런 그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상, 이런 거 어때요? 행정소송상 어때요? 행정소송사항의, 자,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소송사항이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열기주의를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통치행위를 논할 시력이 없어요. 통치행위를 갖다가 논할 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자기의 고도의 정치행위, 이 통치행위를 갖다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 바로 통치행위를 논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가 맞습니다. 이거 바뀌면 틀려요. 지금 그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기존 이미 공부를 한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그냥 기본적인 그 개념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 이론 내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입니다. 열기주의 틀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죠? 자, 행정상 손해배상. 자, 행정상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죠. 즉, 배상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공무원이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자,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모두 배상법에서 자,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가, 자,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 그죠? 민사소송, 사법심사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구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죠? 오늘날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서 모두 구제를 해주고, 또 이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청구권, 즉 행정상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국가배상법 인정하고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 자,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또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행정상 손해배상. 자, 열기주의면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죠. 위법한 모든 행정적인 다 모두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즉,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비로소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에서, 일본에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을 때는 위정자들이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통치행위를 논할 시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런 세 가지 전제가 이루어진 하에서 이제 통치행위를 논할 시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논의 전제입니다. 받으시고. 자, 이어서, 전제됐고, 우리 이제 그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가 나오죠. 논의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관련된 건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의 논의죠. 외국에서의 논의. 자, 테마별로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죠. 이 통치행위는 사실은 프랑스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해서 최초로 이게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거 갖다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통치행위라 하고, 프랑스 국참사원이죠. 국참사원이 이 판례를 통해서 성립 발전했습니다. 발전했고,
자, 이어서요. 이거 꼭 기억하실 것이 이 통치 행위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학살과 국참선이 이 판례를 통해서 성립 발전했는데 이것은 각국이 마찬가지로 각국이 실정법이 아니에요. 실정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통해서 성립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 발전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국이 실정법에 의해서 통칭위가 성립 발전했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동남아 프랑스 3번 보세요. 오늘날 프랑스에서도 통칭위 범위가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칭위가 축소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 경향이 있다. 혹시 확대 경향이 있다면 틀려요. 이 축소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축소 경향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확대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올 때 4, 5개년도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추천하는데 10개년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출제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데요. 약 4, 5년 전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10년치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왔던 그 교수님들은 앞으로 4, 5년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들어오시는 교수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제위원 명단이 있으면 시험 출제할 때 이제 출제위원이 따로 있고 선택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죠? 이렇게 시험위원을 갖다가 이제 위촉해서 시험을 출제시킵니다. 출제위원이 계시고 그분들의 문제를 계속 출제해 주셔요. 그럼 이게 목차별로 쭉 해서 난이도가 좀 표시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모아지죠. 그럼 이때 이제 그 선택위원을 다시 이렇게 위치명 촉탁해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문제를 찍어요. 찍고 보통 통상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약 3문제에서 4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위원들이 출제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3문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3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문제 정도를 갖다가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독일 나오죠? 독일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독일과 일본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렇게 대전에서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 독일과 일본에서는 무슨 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죠. 형식적 법치주의가 채택되고 있고 특히 독일 기준으로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상이 뭐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행정소송상이 뭐 취하고 있다고요? 열기주의. 이 열기주의를 채택합니다. 열기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통칭위를 논할 실익이 있어 없어? 통칭위를 논할 실익이 아예 없는 거예요. 논할 실익이 없다. 요것까지 이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뭐가 시작돼요? 히틀러의 경험에 의해서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이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실현되면서 이제 헌법상, 그렇죠? 법이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인권 보장이 내용을 하고 있어야만이 타당한 법, 정당한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이 청구권적 기본권에 의해서 헌법상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일반적으로 다 인정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정돼서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가 채택된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통치행위를 갖다가 논할 실익이 그죠? 논할 실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논할 실익이 없다, 논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봐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오늘날 통설은 학설이죠. 통설은 독일서 이렇게 의회 해산 또 연방수상선거 조약 체결 등을 갖다가 통치행위로 보고 있어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은 똑같은데 일본에서 볼 것이 이른바 사천사건, 전미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본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박스 문제도 나왔어요. 사천사건하고 전미지 사건 있죠. 요거 사건은 통치행위 관련 판례이다. 네, 그렇죠? 통치행위 관련 판례임을 인식하시면 돼요.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대권행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판례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죠. 영국에서는 그 대권행위를 뭐로 보나요? 여기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의회의 내부 문제라든지 국왕의 대권행사, 국사 승인, 선전포고, 사면행위 등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면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국 보셨죠. 영국 보셨고, 영국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예, 영국에서는 대권행위라고 해요. 대권행위. 통치행위를 대권행위로 합니다. 자, 미국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정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정치 문제. 통치 행위를 정치 문제로 하죠. 하고, 여기 보시면 그 루더 대 보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사건. 그죠? 대표적인 사건, 이거 대표 사건. 요거는 통치 행위 관련 판례임을 아시면 돼요. 루더 대 보던 사건. 예, 이걸 갖다가, 그죠? 루더 대 보던 사건. 그리고 통치행위 관련 판례임을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자, 이어서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나오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하나씩 정리를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이미 또 행정법을 시작한 분들이 계신데 영어, 국어, 국사, 요 교양 과목 같이 이것이죠. 같이 이렇게 미리 이 개념이 다 들어와 있으면 바로 내용 정리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먼저 기초를 다시 기초 영어, 기초 이론에서도 다시 이 개념을 파악했고 체계를 파악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용 정리 단계인 기본 이론 단계에서도 기본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요 기본 개념만 파악되면 법과목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모두 다 똑같아요. 공부 방법이. 반이 끝납니다. 반이 끝나고 내용 정리만 이렇게 하시면 딱 끝나버려요. 다음 장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다 요거에서 나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치행위 인정 여부 학설 나오죠. 학설인데 먼저 이제 학설. 자, 여러분들 요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기 됐고 여기 이제 목차 외국 논의죠. 요거 다음에 목차예요. 다음에 목차인데 이쪽에 조금 저쪽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논의인데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학설이 있고 우리 이제 판례가 있죠. 사법부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학설은 먼저 긍정설이 있죠. 긍정설이 있습니다. 또 부정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통치행위를 논할 전제 요건, 통치행위를 논할 전제 요건으로서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때 중요합니다. 이 부정설이 용어는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보세요. 오늘날 통치행위,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주요 논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설의 논거.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그죠?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요거죠.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잘 나오니까. 두 번째가 행정소송사항이 뭡니까? 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 세 번째가 바로, 그죠? 우리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행정상 손배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인정. 자, 오늘날 무슨 얘기냐. 국가의 모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모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행정소송사항이 죄송합니다. 열기주의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거 개괄주의입니다. 이 개괄주의가 채택된 상태에서 또, 그죠?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는데, 다 행정소송, 우리 실무상, 민사소송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논거를 이유로 해서 통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긍정설의 논거 보세요. 자, 오늘날 보세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고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즉 사법심사 청구를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예요. 아시겠죠? 혹시 그죠? 긍정설의 논거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정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나오는 거 학설이 여기 뭐가 있어요? 사법저제설, 권력분립설, 자유지정설, 대권행위설, 독자성설이 있죠? 일단 그 대표적인 것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프랑스죠. 프랑스에는 뭐요? 프랑스에서는 사법저제설. 요거 프랑스. 그죠? 이 사법저제설 프랑스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재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행정소송상 개괄주의, 국가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죠. 사법심사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인정되는데 우리 사법부 비정치기관인 사법부죠. 사법부가 사법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제할 뿐이다. 원래는 사법심사 가능하다.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우리 사법정책적으로 개입을 자제할 뿐이다. 그죠? 원래 가능한데 자제할 뿐이다. 자, 우리 헌재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권력분립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권력분립설, 그죠? 권력분립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한 상권분립,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엄격한 상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부 수반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자, 여러분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죠? 상권분립에 대해서 다른 권력인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행위, 대통령이 이 권한 행사에 대해서 엄격한 상권 분립에서는 우리 개입 간섭에서는 안 된다. 또 더구나 여러분들 비정치 기관인 법원이죠. 법원은 원래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비정치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정치 행위에 대해서 개입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력 분립설을 갖다가 내재적 한계설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대권행위죠. 대권행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독일에서는 재량행위를 하죠.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책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판례에 보시면 우리 헌재는 어디로 봐요? 헌재는 다시 한번 뭐로 본다고요? 사법자재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디예요? 권력분립설 또는 내재적 한계설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도 긍정설이에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치행위 인정 여부를 볼까요? 통치행위 인정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학설, 부정설 나왔죠? 논고, 특히 부정설의 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부정설의 논고지 긍정설의 논고 아니에요. 긍정설의 논고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자재를 통해서 권력분립을 통해서 그죠? 내적 한계를 통해서 통치행위가 긍정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대권행위설도 마찬가지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인정 범위 봐보세요. 인정 범위.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서는 저 기본적인 사항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하셔야 하고 지금 시험에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우리 9급 시험에 이미 또 7급에 많이 시험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론 사항은 당연히 그 전제가 됩니다. 당연히 그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 인정범위예요. 인정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인정범위 봐보세요. 여기 네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인정범위 봅니다. 인정범위. 자, 인정범위를 보시면 자, 헌법 규정. 자, 여러분들 통치행위는 각국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지 각국의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단적으로 우리 현행 헌법 보시면 현행 헌법 제64조 제4항 밑줄 그으세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상 문제가 되고 있죠. 기타에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좀 나오죠. 그죠? 이 사명권 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운 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승이 제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그 헌법 제64조 제4항은 우리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사법심사 청구할 수 없다. 행정승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돼 있죠. 실정법으로. 하지만 우리 그 지방의회의원이 징계 의결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같은 그 헌법 제64조 사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보시면 요거 이제 여기 인정 범위하고 구체적인 예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법원 봐보세요. 자, 우리 구체적 예,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죠? 인정 범위. 여기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대시해서 보고. 또 구체적 예도 그래요. 좀 중요합니다, 이거 당장 피셔볼게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구체적 예가 있죠. 구체적 예에서 시험에서 최근에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법원 보세요. 대부분은 계엄 선포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 행위.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입니다. 중요합니다. 개최 동그라미.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 통치행위성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급시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이 사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밑줄.
자, 대북 송금,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아니라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또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북한 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통치행위성을 부정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지금은 이 지문을 길게 뺏어냅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보세요. 자,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네, 중요합니다. 미루십시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자, 중요합니다. 통치행위로 보면서도 밑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법원, 여기 구체사례에서 우리 여기 법원 있죠?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헌재가 있는데, 요 사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헌재에서 특히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 볼게요.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있어요. 경제명령이 있는데, 좀 우리 기본 이론에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세히 합니다. 일명 뭐라고 해요, 이걸? 금융실명제 사건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사건이 최초인데, 최초 판례인데,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자, 이때 참 잘 나와요. 이거 통치행위 개념 부정했다, 안 했다? 통치행위 개념을 갖다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통치행위 개념을 갖다가 부정했다면 틀려요. 부정, 이거 아닙니다. 부정 아니고, 긍정했어요. 긍정했고. 자,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이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는, 그렇죠. 어떤다? 헌법재판이 대상으로 한다. 사법심사 대상으로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나서 이후 모두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 입장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치행위.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여러분들 통치행위 주체 판단. 통치행위 주체 누구냐? 통치행위 주체. 통치행위 주체입니다. 통치행위 주체 누구냐? 누굽니까? 국가 최고기관이죠. 최고기관 누구예요? 이거 앞에 돼 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누구예요? 통치행위 주체. 그렇죠? 대통령, 국회, 그죠? 우리 국회 들어가고, 우리 법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또 헌재도 안 들어가죠. 헌재도 다우설이 통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판단 주체 누구예요? 판단 주체.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는 사법부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릴 것이 없어요. 됐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통치행위 한계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통치행위 한계 당연하죠. 여러분들 통치행위 한계.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재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헌법 등에 의한 구속. 당연하죠. 헌법에 의해서 구속되어야죠. 자, 여러분들 정치적 법률 분쟁 문제.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한계에서 좀 그죠? 뭐 헌법 등에 의한 구속.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정치적 법률 분쟁. 요거 기억나세요? 정치적 법률 분쟁. 여러분들, 요거 정치적 법률 분쟁은 법률 문제란 말이에요.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됩니다. 맞죠? 요거와 구분할 것이 뭐예요?
순수한 정치 행위는, 예. 순수한 정치 행위는 어때요? 그죠? 요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맞고, 요거 되고, 대상 되고, 요거는 어때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치적 법률 분쟁은요, 법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즉, 헌법적 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분행위 이론이죠. 가분행위 이론. 그렇죠. 이런 그 가분행위 이론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그 예가, 이거 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보세요. 여러분들, 통치행위와 그 집행행위를 갖다가, 그 집행작용을 갖다가, 행위를 갖다가 구분해서요. 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자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시면 봐보세요. 남북 정상회담이죠? 요 개최행위는요. 이 개최행위는 어때요? 요거에 해당되죠?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근데 대북 송금행위죠? 이건 집행작용이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공보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씨가 그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요걸로 하셨으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분행위 이론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법심사가 인정 안 되면, 사법통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국회나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는 가능합니다. 사법통제는 가능하지 않지만, 국회나 국민. 자, 우리 보시면, 국회나 국민이 이 여론에 의한 정치적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금전적 구제의 가부, 국가배상 책임 문제와 손실보상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 다 나왔던 건데, 통치에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대요.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사법심사 배제니까. 그러니까, 국가배상 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데, 요거는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의 대상이죠. 설령 통치행위가 위법해서 우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고도의 정치행위에 의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하죠. 손실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손실보상은 각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통치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힘들고 또 마찬가지로 소송실무상 손해배상,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인정 안 돼요. 왜? 사법심사를 배제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 구제의 가부 요것도 이 가부죠. 요거 좀 정리해볼게요. 자, 왜 정리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이거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우설이에요. 다우설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뭐 틀릴 것이 없어요. 통치행위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들 기본 이론 역시 혹시라도 보시면 기초 이론을 통해서 빨리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부터 해서 주요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 법조문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